학점은행제 출신 인하대학교 편입 합격생이죠. 범스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에서 학점은행제 현실 인식과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학점은행제 하는 방법과 그리고 학점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이니까요. 이번 편도 확실하게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학점은행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점을 취득을 해서요, 그 학점들이 일정 학점이 되면은 그 학점이 학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졸업장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장, 그리고 4년제 졸업장. 이때 전문대 졸업장은 학점은행제 상에서 전문학사로 불리우고요. 학점은 80학점이 있어야지 취득이 가능하세요. 4년제 졸업장은 학점은행제 상에서 학사학위로 불리우고요. 140학점이 있어야지만 취득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제 학점은행제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 된다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바로 취득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달인데요. 내가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먼저 학점을 취득한 다음에요, 나중에 학습자 등록 기간 때 그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때 보면 미신청 학점이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취득했던 학점들이 나올 거예요. 자격증 취득했던 것들은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월, 8월에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강의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온라인은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수강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산원이나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로 직접 출근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를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원은 일반 정규 대학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3월, 9월에 개강을 하는데요. 온라인 교육원은 거의 매달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강반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한 번, 토론 한 번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위를 빨리 취득하고 싶다고 한 학기에 100학점씩 수강 신청을 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한 학기 최대는 24학점, 1년 최대는 42학점까지만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 취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격증 취득인데요.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격증이 최대 3개까지 인정이 가능한데요. 전공별로 자격증이 인정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실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쉬우면서 학점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자격증들도 분명히 있으니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 취득하는 방법 세 번째, 바로 독학사인데요. 여러분들은 독학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독학사는 학점은행제랑 똑같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예요. 독학사라는 제도를 학점은행제랑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 과목을 합격할 때마다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단계부터는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 취득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면은 거기서 또 학점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2년제를 졸업했다라고 하시면은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제를 졸업했다 하시면은 12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학점을 다 취득해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위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해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바로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학위 취득을 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의무 18학점. 이 부분은 용어가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최소로 18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야지 학위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학위 취득 조건 두 번째, 과목 이수 구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전공으로만 140학점을 채웠다, 학사학위 주세요 이러면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이 있어요. 이걸 채워야 되는데 전문학사 기준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학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전공이 45학점 그리고 교양이 15학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사학위 같은 경우는 총 140학점 중에서 전공 60학점 그리고 교양 30학점이 포함을 하고 있어야만 내가 학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학위 취득 조건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삑사리가 나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학과별 전공 필수 학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학과별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할 전공 필수 학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 전문학사다 라고 했을 땐 전공 필수 학점으로 21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학사다 라고 했을 땐 전공 필수 학점으로 27학점을 인정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꿀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땐 그 전공 필수 학점으로 대체가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위 취득 조건 3가지를 다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학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세요.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편입을 할 때 전공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가 만약에 IT학과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보통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경영학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영학과는 자격증 난이도도 쉽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편입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경영학과를 추천드리고요.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알아야 돼요. 일반 대학원은 지원할 때 전공 무관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보통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전공만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시작할 때 전공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녔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과에 자격증이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과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거나 개인별로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인하대학교 편입을 했으며 그 다음에 기사 취득을 했고요. 다양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무 경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학점 취득 방법들 그리고 학위 취득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계획이에요. 내가 군인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학생 아니면 편입 준비생인데 어떤 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것이며 언제까지 학위를 내가 취득을 해서 어떤 최종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확실한 학습 계획이 동반되어야지 내가 버려지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이제 학점은행제의 메리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단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